네, 긴급 인터뷰 고정 차의과학대학교 입학사정관 이경지 선생님 모셨습니다. 와, 고정. 고정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도 인사를 좀 하면 안 될까요? 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. 차의과학대학교 입학사정관 이경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어르신. 혹시 소띠 아니세요? 소띠죠. 올해 조금 제가 잘 풀릴 예정이니까 잘 따라오세요, 알겠죠? 알겠습니다. 네. 이제 정시 접수 끝나고 이제 조금 여유를 찾을 시기인가요? 여유요? 그러니까 전형이 이제 있잖아요. 전형인데 이제 수능 위주로 돌아가니까 약간 좀 그래도 막 평가하고 막 그럴 수시보다는 좀 아니에요? 제가 너무 상황을 모르는 건가요? 아니요. 그래도 수시 때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저희는 이제 수시 시작하면서 저희는 입학처하고 네네. 일을 다 같이 하니까 수시하면서 바로 편입도 하고 재외국민도 하고 약대 편입이 끝나자마자 다시 정시 접수를 하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. 편입이란 대학원이요? 대학원은 아니고요. 네. 그 편입 중에서도 이제 일반 편입도 있고 약대 그 3학년 때 들어가는 네네네. 그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 따로 뽑아가지고 그것까지 쭉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. 약대가 있으면은 진짜 그 업무도 좀 만만치 않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원하는 애들 많을 것 같은데. 맞아요.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학부에서 뽑는데 그 내용은 또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잠시 할게요. 후에. 네. 저 근데 궁금한 게 또 좀 생겼는데 네. 정시 때 수능으로 뽑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수능 뭐 사정관이 평가하는 거는 이제 수시인데 네. 수능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해요. 수능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하고 이제 비슷한데요. 네. 제가 이제 수시 때 교과 전형을 저희 학교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물론 수시 때 평가도 했지만 이제 전형 담당은 교과를 했었는데 굉장히 비슷해요. 예를 들면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수능을 100% 뽑는다 하면 어떻게 뽑을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일단 되게 궁금해하는 게 내가 수능 성적 받으면 이거를 뭐 대학에 갖다 내야 되냐. 귀여워. 네, 그럴 수 있어요. 실제로 전화도 많이 그럼요. 원래 들어오고. 파발로 붙여야 돼요. 네네네. 맞아요. 아니면은 이거를 뭐 어디다가 업로드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점수 이제 교육과정 평가에서 제공되는 거 맞아요. 끌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. 그게 맞는지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시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%로 선발을 하지만 수능을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저희처럼 수능 100%를 뽑는 학교 하나, 두 번째는 수능에 학생부가 조금 들어가는 학교들, 그리고 교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도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,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내년부터는 교대에서는 조금 바뀌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학생부는 교대에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교대 전체에서요? 네네네,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뭐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캐리스에서 그냥 불러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수능 점수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저희가 받아와가지고 그러면 이 점수를 어떻게 산출하나 너무 궁금하잖아요.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그 점수를 오면은 이미 뭐 이런 그 계산 산출식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100이면 맞아요. 하고 그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있을 거 맞아요. 네. 그거를 이미 입력해 놓은 그 프로그램에다가 그거를 넣는 거예요? 그렇죠. 저희가 전산실에서도 로직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짜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요.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대조 작업을 다 합니다. 그리고 학생 한 명당,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이 붙어가지고 학생 한 명당 점수가 잘못된 것, 혹시나 컴퓨터가 하는 일이지만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다 확인해서 2차, 3차 검수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요. 네,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가 합격선이고 예비 번호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형관리위원회 통과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가는 거죠. 그러면은 그 점수 기계로 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사람이 확인하는 거예요? 네. 그럼요.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. 믿을 수 없어요. 틀리면 안 되니까요.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다시 프로그램을 다 짜가지고 그걸로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서너 명이서 해가지고 서로 비교를 다 해보고 맞는 게 틀린 게 있는지 모두가 다 일치해야지 넘어가는 거예요. 그 전산실까지 다 확인.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엄청 많죠. 저는
이게 정시는 수능 위주기 때문에 네. 그냥 컴퓨터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금방금방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그리고 또 그거 한 게 뭐냐면 교과 전형처럼 이렇게 정시도 이제 점수로 선발하는 전형이고 뭐 예를 들어 면접이 없는 전형이라면 본인이 사실 점수대가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합불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원래 수시모집 학종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,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네,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거이기도 하죠. 네. 그러면은 보통 뭐 전형 기간 안에 네, 뭐 한 전형 기간이 한 8일에서 뭐 10일 그 사이 정도 이제 학년도마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이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? 지금 말씀하신 작업이? 확인하는 작업이요? 그래도 뭐 이거는 사실 하루면 되긴 하는데 하루에 몇천 명. 그럼요. 저희 좀 첨다 혹독하거든 우리가. 어쨌든 점수로 나오는 거는 금방 나오죠. 그렇죠. 다운받는 거는 금방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별로 다 뿌려드리면 선생님들끼리 오늘 뭐 몇 시까지 확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1차 검증하면 데이터 작업을 대사 작업을 해요. 1, 2, 3, 4, 5 해가지고 점수 똑같이 다른 사람 있으면 한 번 더 다시. 이게 이제 며칠 걸릴 수는 있기는 하나 뭐 일단은 한 번 프로그램 돌리는 데는 뭐 하루면 충분하죠. 네. 진짜 근데 이게 그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의 운명을 다 그럼요. 하는 거니까. 그리고 그 합격자 발표도 할 때 갑자기 또 서버에 아이들이 몰리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,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발표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조정을 한다든지 신경 쓸 게 생각보다는 많은 전형인 것 같아요. 이거 그래서 2월 7일까지 이제 정시 이제 모든 군 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뭐 차이각대 같은 경우는 뭐 실기나 이런 거 없어요. 없으면 좀 지금 뭐 하세요? 뭐 여유로운 기간 아닌가요?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긴 해요. 하지만 아주 여유가 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 이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충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충원 아주 중요한 문제죠. 정시 충원이요? 네, 이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거 등록하잖아요. 등록 기간 3일인가 네, 맞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바로 뭐 미등록 충원 전화 통보나 뭐 홈페이지 발표하는데 이때 꼭 정시는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는 기사가 좀 하나씩 안 좋은 기사들 있잖아요. 안타까운 기사들. 막 작년에도 보면은 뭐 지연이체 제도로 인해서 그 등록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된 거예요. 그런 것들도 있고 등록을 뭐 어떤 뭐 친척한테 막 부탁했다던가 아니면 또 대학이 또 통보를 전화를 학생한테 했는데 1초 만에 끊어버렸다든가. 검색하면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.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.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과 전형 그리고 제가 이제 교과를 담당했으니까 교과 전형 그리고 수시에서도 똑같은데 학생들한테 보통 한 번에 통보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. 전화 충원은 저희는 이제 선생님 3명이서 다 했거든요. 그래서 밤까지 했었는데 그걸 할 때 학생이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기록을 남겨둬요. 1차 전화 안 받았음. 그것도 시스템이 2차 있더라고요. 그 학교별로 이제 시스템이 있는 학교가 있고 저희 학교는 이제 수기를 하는데 그럼 녹음은 굉장히 녹음 이제 그걸 하죠. 프로그램으로 하긴 하는데 근데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 적어가면서 하긴 하는데 3번까지 전화를 드려요. 그리고 근데 3번도 안 받았네 바로 안 받았는데 매뉴얼이 있다는 이거 거죠? 아니거든요. 네,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학생들 조금 시간을 뒀다가 다시 이제 예를 들어 충원이 10번까지 된다고 치면 얘가 전화를 잘 안 받아요. 그럼 2번 전화번호가 2개나 또는 3개 정도가 입력이 되어져 있거든요. 그럼 그 두 번째 전화했는데 안 받아. 그러면 좀 놔뒀다가 다른 학생들 전화 다 해주고 그다음 걔한테 한 번 더 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 또는 된다로 결정을 하지 한 번에 뭐 1초 만에 끊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이 안 받으면은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게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차 충원에서는 해당 과에 10명이 들어온다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후보 21번부터 31번까지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. 선생님 생각하시는 전화 충원은 한 자리 남았을 때 계속 돌리는 경우잖아요. 그럴 땐 당연히 그다음부터 전화를 하면 큰일 나겠죠. 근데 이때 학생들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거 있어요. 저도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학생 예비번호 되게 빨랐어요. 그래서 학생은 또 부모님하고 멀리 사는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한테 입금해 주세요라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.
그 시간이요. 등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네, 그 계좌가 보통 예를 들어 4시까지 입금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문자를 보내거나 게시판에 안내하거나 뭐 한다면 그 4시가 지나고 나면 그 계좌가 닫히게 되어져 있거든요. 가상 계좌 말씀하시는 네네, 맞아요. 그래서 입금을 못 하게 돼요. 그래서 아무리 울고불고 전화를 해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아이를 합격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의 맨 뒤에 문 닫고 들어오는 애한테는 기회를 또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라. 네,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. 그래서 또 다른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. 자, 질문을 한 개 해볼까요? 수시 때는 저희가 예치금 납부라는 걸 하죠. 예치금? 예치금, 그러니까 금액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그 문서 등록이라는 걸 해요. 그렇지만 정시에서는 다릅니다. 본등록 다 내는 거예요? 맞습니다. 한꺼번에 등록금을 꼭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씩 맨 마지막에 전화 충원 돌 때는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캐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네.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원래는 그 이중 등록 때문에 대교육에서도 관리를 하시잖아요. 네네네. 네, 그 이중 등록 때문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여기 등록하려고 했는데 앞에 이미 등록해 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환불을 다 받고 저는 등록하려고 했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근데 그 환불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그거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저 이거 전화를 한 10통은 받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혹시 왜 입금 안 하셨어요? 혹시 등록 포기하실 건가요? 물어보니까 저 기다리고 있는데요. 그래서 안 돼요. 30분밖에 안 남았어요. 빨리 입금하세요. 막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또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해당 학교에 그 양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만 전달해도 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. 각서 같은 것도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런 것들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등록 포기가 되신 거기 때문에 환불까지는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다른 학교에 꼭 등록해도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유튜브 채널 보신 친구들은 아마 한 명도 실수 안 하실 것 같은데요. 올해 바뀌는 것 중에 이것도 있어요. 그 가군, 나군, 다군에 들어간 학교들의 목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군 때 지원하는 아이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중복으로 가군에서 지원 가능한 학교들이 있는지 나군으로 지원 가능한 학교들이 있는지 이게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거든요. 알겠습니다.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피소드는 뭐였냐면 작년에 기사 나오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사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네네. 이게 21시까지 충원 합격전을 해야 되잖아요. 올해도 똑같습니다. 근데 이제 8시 59분이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한 명은 충원을 해야 돼요. 그 대학에서. 근데 전화를 걸었다가 9시가 되니까 끄는 거예요. 근데 이 학생 입장에서는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한 번을 이거 끊긴 거예요. 그래서 21시가 돼가지고 바로 다시 그 걸려온 전화로 막 전화를 했죠. 근데 그 대학에서 아니 9시 1분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봐줄 수 없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 대학도 참 그 학생 뽑고 싶었을 텐데. 근데 좀 약간 이제 그 한 번 울리고 그 학생은 이제 계속해서 그 전화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그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서 그 학생 이제 연속된 통화라고 보고 8시 59분에 전화를 한 거다라고 보고 그 학생은 받아줬다고. 맞아요. 그런 거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충원 기간에 물론 사람이 24시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거는 이해를 하나 학생들이 저희 진짜 피 말리면 전화하거든요. 근데 학생들도 조금만 더 신경 써 전화 안 받으면 저 되게 불안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저는 솔직히 1분 남겨놓고 학생을 충원해본 경험은 아직은 없어가지고 저희 학교는 이번에 충원 97% 했거든요. 잘했죠? 대단하십니다. 대단합니다. 그럼요.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우는 없었긴 하나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이 저로 될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네, 좀 신경을 바짝 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막판에는 전화를 드린 학교가 대부분이지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일시가 지나고 나면 그냥 이제 미충원으로 해가지고 그 인원만큼은 빼기 때문에 선생님 저 모르고 있다가 등록 못했어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네.